네. 이번에는 그 책 고를 때 필요한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책 고를 때 어떤 책을 고를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저도 제가 밴드나 블로그를 통해서 책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. 책 고를 때 참 어떤 책이 좋은지, 혹은 어떤 책이 또 입시에 유리한지, 또 어떤 책을 읽어야 뭐 책에 관심을 가질지, 뭐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느끼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책을 고를 때 가장 필요한 점은, 어찌됐든 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, 가장 우선순위는 책 읽을 사람의 그 사람의 관심사와 취향이죠. 네. 어떤 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,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일단 자기의 관심사와 자기의 취향, 또 혹은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점은,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의 진로. 그러니까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있는지, 혹은 책을 읽는 자기 취향은 어떤지,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,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 있다면 그 진로에 대해서 어, 필요한 책이 되겠죠. 그래서 독서는 정말로 정신적인 행위입니다. 그래서 어떤 자발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적절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지, 남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이게 봤는데 나한테는 취향도 맞지 않고 또 관심사도 아니고 또 내 진로하고도 관계없다 그러면, 그것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 학생이 어떻게 그 책을 꾸역꾸역 읽을 수 있겠습니까? 그건 정말 고통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에게 전혀 맞지도 않은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은, 그 책을 읽는 게 무슨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, 길게는 뭐 며칠을 걸려서 읽어야 되는데, 그 읽는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자발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만 그 책을 읽는데 뇌도 활성화가 되고 사고력이 발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을 막 의무적으로 읽는 건 정말 음식을 억지로 먹는 거하고 비슷합니다. 그래서 소화는커녕 뭐 체하기도 하죠. 그래서 그 억지로 하는 독서는 정말 책과는 아예 담을 쌓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. 그래서 그 자신의 진로, 자신의 관심사, 이럴 때는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요. 또 이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정말 좀 어, 자신의 관심사가 뭔지 좀 관찰하고, 세심하게 관찰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.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무엇을 좀 특별히 좋아했는지, 또 어떤 놀이를 하고 어떤 행동에서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몰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내가 어렸을 때 글을 깨우치면서 읽은 책들, 또 무엇이 가장 재밌었고, 또 어떤 분야가 굉장히 좋았는지,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 자신의 관심사를 어, 조금 역추적하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막막하게 생각된다면 진로와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자신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,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을 겪었는지,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관심사하고 진로는 바로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연결되죠. 그래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요.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굉장한 중요한 도구가 되죠. 그래서 그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과정이 초중고 과정일 텐데요. 근데 그 중요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면서, 사실은 자신의 그런 꿈을 확실하게 결정짓지
하기도 합니다. 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춘기를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죠.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가 자주 바뀌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확정 짓지 못하고 자신의 관심사나 진로가 뭔지 막 괴로워하죠. 네, 그런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어,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진로나 꿈 이런 것들을 그 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자신의 분명한 꿈과 진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내가 만약 확실한 꿈과 진로가 없다고 그래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춘기 시절, 학창 시절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그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뭐 입학사정관이라든지 그렇게 면접을 볼 때 뭐 자기 자소서를 쓰거나 그럴 때 자신의 진로가 확실치 않아서 좀 그 쓰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만,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억지로 그렇게 그것을 표현해봤자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그 솔직함은 또 솔직함대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. 또 너무 그렇게 그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어떤 특정한 분야보다는 뭐 다양한 책을 읽는데 어쨌든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가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추천 목록보다는 자신이 어떤 그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분야를 쫓아서 읽으면 좋겠고요.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자신의 그 교과, 자신이 공부하는 그 교과, 과목과의 어떤 연관성을 두기 때문에 좀 책을 고르기가 좀 힘들기도 하죠. 그래서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책벌레들이, 그런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내신 공부 때문에, 학과 공부 때문에 책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의 초등학교 책벌레들이 중학교 가면 책과는 이제 아주 담을 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거는 뭐 내신 공부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중학생부터 이제 그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뭐 학생부에도 올려야 되고, 또 뭐 세특이나 이런 데에 자신의 읽은 책을 녹여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어쨌든 중학생이 되더라도 자신의 관심사와 그런 그 진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이 되어야 된다.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독해 수준입니다. 책이 얼마나 어렵냐.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아무리 자기의 관심사고 읽고 싶다 하더라도 책이 너무 어려우면 좀 고통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그 책의 글을 이렇게 서문이나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을 읽어서 이게 이해가 너무 어렵다면 고르기 힘들죠. 그런 건 고르지 말고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. 좀 난이도가 낮아도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이나 그 진로를 고려하되, 또 독해 수준, 그 다음에 책의 분량, 또 책이 너무 두꺼우면 좀 읽기 어렵죠.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죠. 관심사, 취향, 진로 감안하고, 그 다음에는 독해 수준과 책의 분량을 고려하고요. 그런 다음에 남들이 추천하는 책들,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도서관이나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책들이 그 다음 순위 되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또 남들이 좋아하는 책,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아예 또 무시하면 곤란하죠. 그러니까 좀 가벼운 책이거나 조금 깊게 읽을 수 있는 심화된 책이 아닌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목록이 모두 다
좋지 않다 이런 거라고 생각되면 안 되고요. 또 베스트셀러가 또 맹목적으로 무조건 베스트셀러에서 내 이걸 책을 찾아야지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곤란하고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. 자신의 관심사, 그리고 그 취향, 그다음에 그 진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독해 수준과 분량 따지고, 그 다음에 추천도서,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그 책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 책을 선택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. 이런 것들을 그 조금씩 책을 내가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아직 초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자신의 관심사, 취향, 진로, 그 다음에 독해 수준, 분량, 책의 분량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추천도서나 혹은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도 고려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어떤 그 책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그 역시 취합을 해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된다. 그래서 그런 판단이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가장 그 옳지 않은 방법은 누가 추천했으니까 무조건 좋다. 또 어떤 자기계발서적인 부분, 자기계발적인 부분이 무조건 좋다. 내가 했으니까 너는 왜 못하냐? 뭐 내가 읽어서 내가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는 나도 했는데 네가 왜 못해? 뭐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책들은 좀 제외하면서 그 책 고르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그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책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역시 책을 고르는 방법에도 그렇게 왕도는 없다. 그리고 여러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좀 심사숙고하고 좀 고려하고 어떤 깊은 고민과 역시 이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색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또 다음에도 이그 독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또 책 고르는 데 있어서도 또 다음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이런 걸로 책 고르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, 필요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.